아이들이 이제 아플 때라던가 유치원 이런 데 행사 있을 때 못 갈 때 맞아요. 이럴 때 정말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결혼해서 출산한 게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나, 그리고 아이에 대한 뭔가 케어도 잘 못 되는 게 이게 내 엄마로서 맞나, 뭔가 가게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나중에 이렇게 딱 통장을 까서 봤더니 네. 웬걸 지출이 더 많아. 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네,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자핏의 차연희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 영광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커리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청년, 중장년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로, 취업, 창업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7년을 하셨다고요. 아,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뭐 다른 이제 대상들도 많지만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진출할 때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조금 쓴소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경력 단절의 시간이 있으셨나요? 네, 저도 두 아이를 출산하고 2년 정도 일을 쉬게 됐었는데요. 네. 그 시절에는 여성이 결혼하면요, 회사를 그냥 그만둬야 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회로 이렇게 진출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되게 우연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니던 영어 유치원에서 부원장님이 저를 좀 유심히 봤나 봐요. 보조교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전 처음 하는 일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 했지만 제안 주시니까 제가 덥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완전 꿈의 직장 아니에요? 그래서 제안을 덥석 받았고요. 유치원 보조교사 일을 했는데요. 웬걸요?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교육을 하는 부분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남의 집의 아이들을 밥도 먹여야 되고 아이들 응석 부리는 것도 때로는 받아줘야 되는데 안 돼.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이 수 적성이 있구나. 그때 생각했습니다. 있어요. 아이들 케어나 교육은 맞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6개월 하다가 아. 그만두고요. 잘하셨어요. 그래도 이 한 번 나왔으니까 다시 또 집으로 들어가는 건 좀 아쉽고 해서 아르바이트, 단기 아르바이트를 네네. 하면서 일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일 시작하신 거 뭐 잘한 거 같으신 거죠? 물론이죠. 그때 처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처음 마음 먹고 세상에 문을 두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3년 정도 제가 오롯이 양육을 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 이제 외국에 있어서 사실 할 수 없는 여건이긴 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이를 이제 케어를 했는데 36개월 때부터 제가 이제 한국 다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커리어를 지금 결혼 전부터 하면 22년 정도 지금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참 힘든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 그때는 이제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와,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텼지 싶을 만큼 그 시기는 정말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아플 때라던가 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이런 데 행사 있을 때 못 갈 때 맞아요. 이럴 때 정말 내가 이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네네. 결혼해서 출산한 게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나, 그리고 아이에 대한 뭔가 케어도 잘 못 되는 게 이게 내 엄마로서 맞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아이가 그렇지만 크고 나면은 나를 또 돌아보고 또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갈망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도 먹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실은 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은 어려움이 꽤 많죠, 그렇죠? 네. 뭘 가장 어려워들 하세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두려움. 저는 이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두려움. 내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양육과 집안일 같이 해야 할 텐데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이 두려움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어떤 분의 경우에 이제 어느 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도 나가서 일해. 왜 집에만 있어? 그래서 되게 좀 당혹스러웠다. 나 진짜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 근데
두렵다. 아이가 점점 크면서 엄마 도움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엄마들도 사회 진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아이도 역시 엄마에 네. 대한 그 사회 진출을 동경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공백이 길어지다 보면 사실 사회에서 엄두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보통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외로 가족. 네, 가족들의 지원과 관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엄마 또는 아내라는 역할에서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존중을 해야 하고요. 네. 엄마의 공백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많이 불편할 거예요. 엄마가 없다라는 그 그렇죠. 공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응원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사회 진출하고 나면 여성인 입장에서도 좀 위축되고 뭐 한두 번의 위기는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든든하게 서포트 되어주지 않으면 다시 집으로 복귀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 정말 다시는 사회로 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아, 그럼요. 가족들의 응원과 지지가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시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수입이 늘어난다라는 거에서 좀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이제 케어가 아무래도 부족하게 되니까 네. 학원을 더 보내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엄마도 다시 사회 진출하게 되다 보면 옷이나 구두나 기타 여러 가지들의 맞아요. 이제 비용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요. 뭔가 가게에는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런 현타를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셔야 현타를 덜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맞벌이 하니까 저축도 더 하고 네. 우리 돈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야?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출도 좀 많이 갚을 수 있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렇게 딱 통장을 까서 봤더니 네. 웬걸 지출이 더 많아. 아이들 막 늘어나죠. 학원비에 네. 엄마도 막 지출이 많고. 그럴 거면 그냥 애들 케어하는 게 맞지 않아? 그렇죠. 이런 생각하시면서 다시 네. 또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때의 지출 부분을 미리 생각하지 않으시면 이게 맞아? 라고 혼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살짝 저희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 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마인드적인 부분과 스킬적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마인드적인 부분은 그동안 공백의 시간이 다시 채워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네. 사회의 언어를 다시 배워야 하고요. 업무의 방법도 배워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 이제 동료나 선배로부터 일을 배울 때 자존심이라는 게 많이 상할 겁니다. 네. 세상이 아주 나를 따뜻하게 반겨준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렇게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요. 네. 그동안의 업무도 쉬었고 그 사이에 변한 것도 요즘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갭을 단숨에 넘어버릴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을 욕심을 갖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결혼 전에 이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 3년 이제 경력 단절을 겪었고 그리고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초반 1, 2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도 정말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힘들었던 시기가 저를 되게 단단하게 해줬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스킬적인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제 대표 입장에서 직원들, 특히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채용해서 이제 많이들 일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려웠던 점 있지 않으셨어요? 처음으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시작했고 그때 경력 단절 여성분을 저도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업무 중에 엑셀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좀 다량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네. 이 사항을 요청하고 저는 이제 외부 업무에 일정을 보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을 다 했겠다라고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이 엑셀에 있는 문서를 다 한글로 왜 이렇게 엑셀을 한글로 옮겨놨냐 그랬더니 사실 엑셀을 모른다. 근데 그때 당시에 면접 볼 때는 분명히 엑셀 한글 다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배우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고서 그럴 수 있어. 네, 다시 엑셀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외부 일을 봤는데요. 다시 또 한글로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안 되더라. 본인은 한글이 편하다고 하고 자꾸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모를 수는 있어. 네. 그런데
배워야죠. 맞아, 배우려고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은 제가 뭐 하던 알려주든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다. 애들이 크고 해서 학원비라도 좀 벌어볼까 하고 나온 거다. 그렇게 하시면서 결국 일을 그만두셨어요. 뭐 본인한테는 학원비나 벌려고 나온 것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 목적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생산성이라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고 성장의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다닌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마인드 부분은 말씀드린 건데요. 네네. 진짜 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힘든 고비가 와도 버텨낼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안 그러면 조금만 힘들어지면 다시 집으로 복귀할 수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 채용을 꽤 진행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업무가 조금 힘들거나 퇴사하는 게 조금은 쉽더라고요. 그렇죠.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분들은 그런 고비들이 와도 잘 안 그만두세요. 그렇죠. 그쵸? 가장이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나는 이 정도 힘든 거는 못 버티겠어. 돌아가야 되겠어. 라고 결정하는 게 조금은 쉽더라. 회사에서 힘들었어 하면은 대부분 남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거면 그만둬. 이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하는 일에 대한 존중이 조금은 없지 않았을까. 이제 그럴 거면 그만둬에 이제 그럴 거면의 상황이 생기면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욱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러면 이제 네. 경력 단절 여성 채용해가지고 1년 이상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퇴사하면 네. 회사 입장에서 진짜 힘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도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채용을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다 보니 사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사회적인 인식이 좀 좋지 않게 되면 여성의 채용의 어떤 문이 기회가 맞아요. 줄어들게 돼서 이런 경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채용 후에 좀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스킬적인 부분을 좀 알려주시죠. 우리 좀 앞에 마인드 부분 쓴소리 조금 했는데 스킬적인 부분들 네.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직장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곳인데요.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절차와 단계가 있을 거고요. 거래처를 방문했을 때 어떤 지켜야 되는 예의나 여러 가지 그들의 니즈를 또 잘 숙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동료와 소통도 하고 모든 순간순간이 이 대인관계나 뭐 그들의 소통 니즈를 역량들. 잘 받아들이는 그 소통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워낙 요즘 또 기술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이걸 빨리 습득하고 또 그것들을 좀 잘 해내야 되는 힘이 필요한데요. 네네. 문서 작성을 할 때도 요즘에 대표님은 뭘로 하세요? 저도 뭐 챗GPT 많이 활용하죠. 그러시죠. 네. 이런 AI가 또 발달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못 다뤄 이게 아니라 이런 정도는 내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트렌드에 좀 맞춰서 자신을 좀 학습하고 성장하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거창한 곳에 취직하기보다는 내가 사회생활에 시동을 건다 이런 마음으로 가깝게는 집 근처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만족, 뭐 보람,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키워져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또 다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서 자격증이나 어떤 교육을 좀 배우고 싶은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좀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제 개인적이지만 용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제가 AI를 활용한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 과정을 교육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대표님 교육 찾으면 되는 거예요? 제 교육은 사전 모집이기 아, 때문에요. 네. 우리 주변에 일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교육센터를 꽤 많이 찾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아무래도 센터 방문을 자주 하다 보니까요. 자격증 과정을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네네. 용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봤던 교육 과정만 샘플로 좀 소개해 드려볼게요. 네.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상담 코칭 분야와 AI 활용 분야, 공공 돌봄 서비스 분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그러면 상담 및 코칭 분야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정서적 공감이나 관계 형성, 삶의 어떤 방향을 고민하는 능력은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중장년 여성의 연륜은 상담 코칭을 하거나 현장에서 강력한 자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은 여성 특유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관련 자격증은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임상 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습니다. 활동 분야로는 상담 심리 쪽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감정 코칭 지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고요. 진로 코칭 지도사나 생애 설계 강사나 전직 지원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디지털 AI 활용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기술을 배워서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IT 기술 습득을 넘어서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타인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이 유망하죠. 그래서 요즘 중장년 여성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학교나 공공기관, 기업에서 실무형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요. 민간이나 국가 자격증이 연계되어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내가 지금 트렌드도 잘 모르는데 이런 게 가능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한테 일상화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타트 지점이 거의 똑같거든요. 네. 그걸 역으로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접근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자격증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빅데이터 전문가 자격증이 있고요. 민간으로는 스마트워크 지도사나 AI 활용 지도사, 디지털 문해 지도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주로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공공 서비스 및 돌봄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 사회는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이런 부분들의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아동 통합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정부에서는 돌봄 국가 책임제 확대를 통해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서요. 복지 확대를 병행하면서 신체 돌봄을 넘어 정서적 지원, 주거 환경 정비, 일상 관리 등으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 지금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고요. 단기 교육으로 자격 취득도 가능하고 실무 진입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일만 잘하실 수 있다면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 그런 일자리, 사회 가치가 높은 분야입니다. 네, 관련 자격증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나 뭐 민간의 베이비시터 이런 자격증이 있고요. 활동 분야로는 독거노인 생활 지도사나 뭐 실버복지 행정 사무원 등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직업군에 필요한 자격증부터 이제 새로운 자격증까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다시 진출할 때 어떤 마인드로 진출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경력 단절 후에 사회로 다시 나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기다려주는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뭐 이어지는 양육이라던가 집안일 이런 부분들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다시 사회에 못 나온다. 라는 것도 문제고요. 너무 또 쉽게 생각해서 그냥 뭐 가볍게 사회생활 뛰어드는 것도 실패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내 안과 밖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장기적인 시각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하면서 부딪히고 배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쓰고 힘들지만 나에게 결국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좀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